이거를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. 근데 안 팔립니다. 안 팔리는 이유가 있겠죠. 물론 경기도 없어서 안 팔리겠지만 터를 무시하지는 못해요. 좀 좋은 터는 뭐냐, 일명 말하자면은 산을 한번 먼저 바라보세요. 서울 시내 도시 복판에는 산이 안 보이잖아요. 그러면 방향을 트세요. 수맥이 흘러서 이렇게 구비를 쳐가지고 가는 데는 요 안에는 재물이 불른 터입니다. 무슨 얘기를 아시겠죠? 매매, 땅 매매, 뭐 집터 매매, 뭐 어떤 공장터 매매, 이 매매 때문에 많이 이제 의뢰를 하시는데, 일반인들은 어떤 터가 좋은 건지 어떤 터가 뭐 나쁜 건지는 잘 모르시잖아요. 근데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를 잘 모르시는 이 땅을 알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면, 집터를 예를 들어서 보시잖아요. 매매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집터짜리를 내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. 근데 안 팔립니다. 안 팔리는 이유가 있겠죠. 물론 경기도 없어서 안 팔리겠지만 터를 무시하지는 못해요. 터가 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터인지, 아니면 한번 주인을 만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눌리는 터인지는 잘 모르시잖아요. 보편적으로 보면 밑에 바닥에 물이 흐르는 터는 매매가 잘 안 됩니다. 평지 바닥도 물이 나는 터가 있어요. 물이 많이 돋는 터. 그런 터는 매매가 잘 안 돼요. 그리고 또 그런 터에 이사를 집을 짓고 들어가면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고, 그래서 밑에 물이 흐르는 수맥을 잡아보라 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, 집 있는 데서 보기에는 평지인데, 막상 지금 대문을 열고 나가서 보면 약간 이렇게 밑으로 경사진 터들이 많아요. 약간 경사가 진 터는 살기가 참 힘들어요. 그리고 돈이 자꾸 새요. 약간 이렇게 흘러는 터는. 그래서 이런 흘러는 터에 집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 길 반대 방향으로 집을 안 치는 방향이 그거예요. 말하자면 앞에 예를 들어서 뭐 큰 건물이 있으면 큰 건물이 막아주든지, 또 산도 마찬가지예요. 어디 산중에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, 큰 산 밑에는 바로 집을 안 지어요. 큰 산을 작은 산이 막아주는, 작은 봉우리가 있는 쪽으로 집을 지어요. 그래야 집에 다른 손재가 안 나고 돈이 안 나가고 식구들의 우환이 없다 해서 그렇게 짓거든요. 마찬가지로 약간 경사되는 터에, 예를 들어 이렇게 경사가 돼서 올라오는 터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집을 짓게 되면 재물이 흘러내려간다 하거든요. 안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려간 터에 저거 있으면 안으로 싹 집어넣어가지고 좀 거리가 떨어지게끔 집을 짓든지 이렇게 짓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대문하고 현관문하고 마주보게끔 집을 안 짓잖아요. 지금 아파트는 그런 게 없잖아요.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데, 주택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대문하고 현관에 들어가는 대문하고 현관문하고 마주 정면으로 이렇게 보게끔은 집을 안 집니다. 약간 비켜지게끔 짓지. 터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경사가 전 터는 좀 삼가하셨으면 좋아요. 그런 터는 덕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매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땅이 매매가 안 될 때는 그 산 주령을 한번 보셔요. 산 주령을 보고 예를 들어서 흘러내려간다든가 아니면 너무 둘러싸서 막았다든가 이런 거는 매매가 잘 안 될 겁니다. 말이 발로 밟고 서 있는 터라 하거든요.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살 때도 좀 잘 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좀 좋은 터는 뭐냐, 일명 말하자면은 산을 한번 먼저 바라보세요. 서울 시내 도시 복판에는 산이 안 보이잖아요. 그러면 방향을 트세요.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기준을 잡으면
삼각산이 어딘지, 인왕산이 어딘지, 북한산이 어딘지, 가막산이 어딘지, 관악산이 어딘지 방향을 틀어서 그 산 줄기를 향해 가지고 일명 말하자면 좀 자리를 보시는 게 좋아요. 좋은 또 나쁜 터를 딱 가려자면은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앞면이 좀 약간 말은 뭘 받쳐주는 기운 쪽. 내려가는 동과 그냥 평지동하고는 많이 틀릴 거예요. 그리고 수맥이 흘러도 수맥이 일자선으로 그냥 흘러내려간 데는 아니에요. 그런 자리는 하면 안 돼요. 수맥이 흘러서 이렇게 구비를 쳐가지고 가는 데는 요 안에는 재물이 부른 터입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꺾어서 가는 이 안 동네는 돈이 있는 동네예요. 장사를 해도 잘 돼요. 근데 수맥이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쪽에는 다 씻겨서 내려가기 때문에 안 좋아요. 그리고 실제 명당터는 산소를 두고 명당터를 많이 찾아요. 근데 집터도 놓고 집을 놓고도 명당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잡는 명당터는 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어느 정도의 기가 세지 않으면 그 터를 못 눌려요. 이 명당이라는 게 그냥 명당이 아니에요. 어떤 그 기운이 올라오는 게 너무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웬만히 그 터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그 터에 살아야 그 부기를 다 받아들여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풍수지리 쪽에서도 명당인데 이쪽에는 너무 터가 좋은데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집을 지십시오. 약간 비키라 소리를 많이 해요. 왜냐면 너무 직흥으로 올라오는 거는 말하자면 벌써 분수대 같이 올라오는 물줄기를 다 받아버리면 오히려 안해하기보다 못하다 해서 약간 비키라 소리를 하거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자리는 물이 일직선으로 흘러치고 내려가는 근방에는 안 가시는 게 좋고, 또 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집을 짓는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, 땅을 사더라도 너무 앞산이 높고 뒷산이 낮은 쪽에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. 매매가 안 돼요. 오히려 뒷산이 높고 앞산이 바라보는 앞산이 낮으면 그런 터는 매매가 잘 돼요. 그러니까 그런 비방수를 제가 좀 알려주기 위해서, 이거 왜냐면 너무 많이 의뢰를 받아서 지금 시국이 힘들다 보니까 매매를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근데 다 안 팔린대요. 다 안 팔리니까 이거 너무 답답하잖아요. 경제가 좀 잘 돌아가면 뭐 사시는 분들도 쉽겠지. 근데 뭐 첫째는 그거지만 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땅으로는 유난히 안 팔리는 터는 그런 기운들이 돌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산이 너무 높고 뒷산이 낮은 분들은 그 터에다가 동서남북 중앙에다가 생계란을 하나씩 갖다가 깨시는 것도 좋은 비방. 또 예를 들어서 너무 다 갖출 건 다 갖췄는데 너무 안 팔려서 힘드신 분들은 동서남북에다가 막걸리라도 한 병씩 따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가 해, 묘, 미가 삼재죠. 해, 돼지, 묘, 토끼띠, 미, 양띠입니다. 이 삼재가 한 집에 3명이면 사람이 하나 죽어나갈 정도로 힘이 든다는 어르신들 말이 있어요. 그 정도로 힘든다는 소리예요. 그리고 또 삼재가 들어올 때 나이가 뭐 14살, 24살, 34살, 그러니까 4자에 들어서 7수의 삼재가 나간다든가, 원래 3년 있으니까 나간다든가, 아니면 7자에 들어와서 9자에 돼서 삼재가 나가든가,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. 피해 나가셔야 돼. 그래서 고춘자가 우리 시청자분들, 우리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올해는 좀 피해 나가야 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앉았습니다. 특히 삼재 들은 분들, 또 뭐 9수가 들은 분들은 이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동쪽은 가시면 안 돼요. 3살 대장군이 다 동쪽으로 와 있어요.
동서남북 중앙이라면 대장군은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바로 따지면은 바로 돌아가는 거지. 그런데 삼살은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. 반대로. 그런데 대장군은 들어와서 한 군 자리에서 3년을 있어요. 삼재하고 똑같아요. 그 한 가지로 대장군은 3년을 오래 동쪽에 눌렀다가 이제 3년 후에 남쪽으로 가고 삼살은 남쪽에 있다가 지금 이제 동쪽으로 왔어요. 올해 동쪽에 삼살 대장군이 다 합쳐버렸어요.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2026년도 내년에는 삼살은 북쪽으로 가요. 거꾸로 도는 거 이렇게 돌면서 같이 만날 해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삼살 대장군은 올해 동쪽이니까 절대 피하셔야 돼. 특히 삼재들을 부르신 분들 진짜 피하셔야 돼. 너무 나빠요. 올해는 을사년이라서 만사가 다 무서운 해운이에요. 그런데 삼살 대장군 삼재가 안 들어갔어도 안 들어있는 사람이라도 삼살 대장군도 꼭 피해야 되지만 방위가 있어요. 그 사람 나이에 따라서 좋은 방위 나쁜 방위가 있어요. 이사를 할 때 안손방위 진파방위 아니면 오기방위 아니면은 진귀방위 아니면 태식방위 이거는 진짜로 안 좋은 거예요. 왜 안 좋냐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든가 사업장이 망한다든가 이런 기운들이 많아요. 가족이 뭐 이별을 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무속인들이나 역술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아니면 철학인들한테 잘 이렇게 이사를 해도 되겠습니까? 이쪽으로 가면 괜찮겠습니까? 물어보면 이게 다 나와요. 그러니까 꼭 이거를 좀 찾아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방위는 뭐냐면 철욕방위, 식신방위, 그 다음에 합신방위, 그 다음에 관인방위가 좋아요. 그쪽으로 이사하고 나서 내가 뭐가 장사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아들 합격도 했고 또 우리 아들이 취직도 했고 우리 남편이 몸이 아팠는데 덜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절대적으로 동쪽으로 올해는 이사하면 안 됩니다. 이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피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젊은 언니 아들 오빠 아들은 그런 걸 안 가리거든요. 그냥 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냥 뭐 가면 살다가도 뭐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뭐 집 마음에 안 들어요. 딴 데로 가고 이러는데 이사 잘못해서 잘못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참작하시고 어쩔 수 없이 부득한 사정으로 꼭 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재래시장에라도 가셔서 박바가치라도 하나 사가지고 진짜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왼발로 밟아서 박살내고 들어가시는 게 아마 간단한 비방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그렇게 비방이라도 좀 하고 가시고 안 그러면 그 박바가치도 좋지만 또 빨간 팥 있잖아요. 우리 팥죽 끓여 먹는 팥 그거를 조금 사가지고 또 좀 물을 많이 붓고 팔팔 끓이면 빨갛게 우러나요. 그 물이라도 주방이나 아니면 이제 뭐 거실 같은 데도 조금씩 많이 뿌리지 말고 물 팔팔 끓는 걸로 조금씩 이렇게 내기퉁에 뿌리고 주방에는 싱크대 있는데 뿌리면 됩니다. 싱크대는 뭐 많이 뿌려도 상관없잖아요. 화장실마다 있는 화장실이 2개면 2개다, 3개면 3개다. 그렇게 좀 뿌리고 그렇게 비방수를 하고 들어가시면 아마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올해는 을사년이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들은 좀 이렇게 풀고 가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꼭 잊어먹지 말고 써먹고 가시면서 자세하게 저희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사를 하시려면은 집을 보러 가시잖아요. 근데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몸주에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. 직감, 예감이라는 게 있고. 그러니까 그 집을 딱 봤을 때 와닿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. 봐서 좀 뭔가 집은 좋은데 뭔지 음산하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찝찝하고 뭐지 하는 거 있을 거예요. 그런 집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안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햇빛은 들어오는데 은기가 많이 도는 집이 있어요. 습이 많은 집.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새로 놓으려면
도배를 새로 싹 해놓는 집들도 많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기는 안 될 거야. 세입자들을 주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표시는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 음기가 이렇게 좀 도는 습이 뭔지 모르게 눅눅하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구석을 살펴보면 어느 한 구석에라도 눈에 띄게 뭐 곰팡이가 좀 있다든가 아니면 도배지가 뭐 얼룩이 좀 있다든가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습이 있는 집이거든요. 저는 그런 집은 좀 피하라고 권하고 싶어요. 그런 집은 좀 피해서 좀 될 수 있으면 좀 맑고 내가 들어갔을 때 기분이 확 닿는지 딱 들어가 보면 너무 좋다. 이 집에 이사 오면 나는 뭐가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라는 거는 그거는 신을 떠나서 신하고는 상관없어요.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. 그 느낌이 오는 집은 선택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무심결에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뭐 괜찮네 이러지 말고 내가 살 집을 얻으러 가면 마음의 가짐을 단단히 하고 본인이 그런 거를 좀 가려서 침착하게 집을 구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르쳐 준다 내가.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좀 이렇게 가셨을 때 그냥 마음을 좀 시간 여유를 갖고 5분 보고 나올라 하지 말고 5분 여기다 투자 다 하자 이래가지고 10분 동안 본인이 딱 느껴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되는 집으로 이사를 하시는 게 줍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는 집도요 터가 중요시해요. 왜냐면 터가 안 좋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잘 되던 것도 망하고 뭐 우환이 끓고 뭐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렇게 우리가 터를 보든 뭐 집을 보러 갈 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직감이 있으니까 인간이죠. 첫 직감이 중요시해요. 왠지 모르게 너무 좋다, 이상하게 뭐 좀 기분이 찝찝하다, 안 좋다, 느낌이 안 좋다, 찬기를 느낀다 이럴 때는 좀 그거를 좀 중시하세요. 좀 참작하시고 그쪽 방향으로 안 가시는 게 좋은데, 왜냐하면 터가 좋으면 정말 뭐 다 망했던 사람도 그 터에 들어가서 돈 벌어가 집 사가지고 나가고 다시 사업을 열고 이 터가 중요하시한 거죠. 근데 만약에 이사를 들어가는데 터가 안 좋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를 들어서 뭐 뭔가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주무시는 머리 방향을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이 터에 들어와서 금방 이사를 들어왔다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향으로 머리를 두고 잤으면 동쪽 방향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서쪽 방향으로 돌리든지, 북쪽으로는 머리를 안 두고 자니까 특히 또 화장실 쪽으로는 머리를 안 두는 거예요. 화장실 방향으로는. 그러니까 차라리 뭐 머리 방향을 좀 돌리시든지, 안 그러면 주방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스레인지가 이쪽에 있어야 될 가스레인지를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은 좀 자그마한 LPG 가스 있잖아요. LPG 가스 조금만 거라도 원 주방은 가스레인지는 이쪽에 있지만 작은 거라도 하나 이쪽으로 장식식으로라도 이거 갖다 놔놓고 한 번씩 물이라도 끓이겠고, 물이라도 끓이면서 이것도 양방향으로 써먹으면 이것도 비방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비방이에요. 또 그 다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항상 그냥 바로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비밀번호 눌러 들어가지 말고 인기칙을 내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. 인기칙이라는 건 뭐냐면 뭐 기침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발을 살짝 탁 딛든지 아니면 뭐 문을 이렇게 탁 현관문을 이렇게 손을 한번 턱 치면서 턱 치고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시든지 인기칙을 내고 들어가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올해 이제 을사년에는 이 사음 삼재가 드는 사람들, 9수가 든 사람들 제가 자꾸 이제 한 번씩 이야기하기를 좀 안 좋은 걸 미리 풀어내고 가는 게 좋다는 거는 제가 자꾸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. 우리가 이제 상담을 제가 많이 하고 이렇게 해보면 야 진짜 그 조금만 피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무심결에 넘겨가지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, 너무 이렇게 안 당해도 당할 일을 당했다, 그러면 이제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하는 안타까움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사방에 대해서 오늘 내가 알려드렸으니까 고춘자의 말을 국이 너무 싱거워서 소금을 조금 타니까 너무 맛있네 소리 나도록 제
비방수를 조금 참작하시고 그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두들겨 가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내가 영상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